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는 한 번 충전하면 얼마나 오래 쓰시나요? 아침에 100% 충전하고 점심 때 또 충전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설정에서 몇 가지 설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것만 간단하게 설정해 주시면 지금 배터리 사용 시간보다 2배는 늘려서 쓸 수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결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블루투스로 들어갑니다. 이 블루투스는 여러분 스마트폰 주위에 블루투스 기기들을 검색하는 기능이죠. 스피커라든지 키보드, 마우스, 이어폰, 그 외에도 다양한 블루투스 기기들을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블루투스는 사용 중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내가 찾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계속 검색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꺼져 있을 때도 이 블루투스는 계속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기를 사용할 때가 아니라면 이 기능은 꺼주도록 하세요. 물론 퀵쉐어라든지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야 한다든지 무선 이어폰을 이용할 경우에는 켜야 되겠죠. 자,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꺼두시면 배터리 소모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초광대역 기능인데요. 이 초광대역은 블루투스보다 좀 더 먼 거리에 있는 기기들 간에 통신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능은 일반적으로는 잘 쓸 일이 없죠. 자, 기본적으로 이 기능이 켜 있습니다. 이것도 꺼주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 초광대역 기능이 블루투스보다 좀 더 배터리 소모량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연결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기타 연결 설정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변 기기 찾기가 꺼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켜져 있을 거예요. 따로 끄지 않는 이상 기본값은 켜져 있습니다. 여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주변 기기 검색을 위해 블루투스가 꺼져 있을 때도 블루투스를 사용한다고 하죠. 자, 앞서 제가 블루투스를 껐죠. 하지만 이 주변 기기 찾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블루투스가 꺼져 있어도 블루투스 기능을 계속 이용을 해서 주변 기기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연결할 기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끄시는 게 좋겠죠. 자, 이것도 꼭 끄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인쇄가 있는데요. 여기도 인쇄 서비스에서 프린트를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프린트를 연결을 했을 때만 검색을 합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프린트 검색을 하지 않아요. 켜져 있더라도 인쇄 기능에서 프린트를 실행하지 않으면 검색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켜져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프린트를 사용을 하지 않는 분들은 구태여 켜놓을 필요는 없겠죠. 프린트 기능은 어떻게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삼성 노트 같은 곳에서 문서를 프린트해야 할 경우에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프린트 모양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인쇄 버튼을 눌러야만 그때부터 프린터를 검색하게 됩니다. 또는 공유 기능에서 프린터를 이용할 수도 있죠. 이 경우는 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설정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구글이라고 있죠. 구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측에 모든 서비스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기기라고 있는데요. 이 기기로 들어가게 되면 블루투스 기능이 꺼져 있더라도 구글 자체적으로 휴대폰을 통해서 주변 기기를 검색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검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지게 되겠죠. 사용할 수 있는 주변 기기 옆을 보시면 이렇게 검색 표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계속 검색하면서 배터리가 소모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때도 주변 기기 검색을 꺼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주변 기기를 검색하지 않게 되겠죠.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내 스마트폰에서 나도 모르게 검색을 통해서 소모되는 배터리 양을 최소화했는데요. 그 다음은 배터리 수명이 되겠습니다. 자, 배터리 수명이 많이 남았을수록 배터리 소모량도 적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배터리는 오래된 배터리보다 소모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배터리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 주는 게 좋겠죠. 배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배터리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배터리 보호라고 있는데요. 이 배터리 보호에 그냥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일반적인 배터리 보호 기능만 실행이 되는데요. 배터리 보호 안으로 들어가셔서 나에게 맞는 설정으로 바꿔주시면 배터리의 수명을 좀 더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배터리 보호 글씨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걸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기본, 최적화, 최대 3개가 나오죠. 자, 기본은 보통 배터리 보호를 사용 중으로 체크하게 되면 기본으로 바뀌게 될 텐데요. 배터리가 100%가 충전되면 충전을 멈추고 95%가 되면 다시 충전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수면 중에 스마트폰을 전원에 연결을 해 놓았을 때 100에서 95 사이에서 계속 배터리가 충전되고 방전되고 하겠죠. 하지만 이 배터리가 100% 충전되는 것은 배터리 수명에 좋지가 않죠. 배터리는 되도록이면 20에서 80% 사이에서 계속 충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이용하는 분도 많으시죠. 수면 중에는 80%에서 충전을 멈추고 기상 직전에 기본으로 전환된다고 하죠. 자, 이 경우는 수면 중에만 80%를 충전하는 것이고요. 그 외의 상황에서는 100%로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터리에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최대로 설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이것은 배터리가 80% 충전이 되면 충전을 멈추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가 80% 이상은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좋지만 단점이 있죠. 배터리가 금방 닳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80% 정도만 충전이 되기 때문에 100% 충전에 비해서는 금방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를 선택하시되 최대 글자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이지 않던 슬라이드 바가 나오게 되죠. 자, 기본값 80%인데요. 자, 이것을 90%로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최대한 100%가 넘지 않는 선에서 충전을 해주고 그 이상은 충전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배터리 수명을 최대한 늘릴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배터리 보호를 켜지 않고 100% 완충을 하면서 이용했을 때에 비해서 배터리 수명이 적어도 50%는 늘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대에 선택하시고요. 90% 정도로만 선택을 해두시면 항상 그 선까지만 충전이 됩니다. 이 배터리 보호 기능은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절전 모드 바로 아래에 보시면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사용하던 앱들에서 소모되는 배터리 양도 굉장히 많죠. 자, 특히 한번 이용한 앱들을 완전히 종료를 하지 않고 그냥 닫아버리게 되면 하단에 있는 열린 앱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실행되어 있는 앱들이 전부 보이게 되죠. 자, 이 앱들에서도 배터리가 계속 소모가 됩니다. 이렇게 사용이 끝난 앱들은 모두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려서 닫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그때그때 필요 없는 앱을 닫아주셔도 배터리 소모량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실행을 하지 않은 앱 중에서도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이 되는 앱들이 있습니다. 그런 앱들은 절전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에 오셔서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절전 상태로 전환을 합니다.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초절전 상태 앱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초절전 상태로 전환되는 앱들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앱들은 초절전 상태로 돌려놓으시면 배터리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될 필요가 없는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계부라든지 계산기, 메모, 메일, 넷플릭스, 라디오, 렌즈, 문서 앱, 벨소리 메이커, 스프레드시트, 시계 이런 앱들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앱들을 초절전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죠. 우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초절전 상태로 전환될 앱들을 미리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편 측정이라든지 갤럭시 아바타,
네이버 사전, 디지털 유산, 보안 폴더, 사전, 삼성 뉴스, 삼성 인터넷, 스튜디오, 아바타 스티커 이런 것들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분들의 경우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될 필요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초절전 상태로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일일이 선택하기 귀찮으니까 전체를 찍으시고요. 초절전 상태로 만들지 않을 앱들만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현재 저는 60개의 앱들이 있는데요. 1, 2분만 투자하셔서 초절전 상태로 전환될 앱들을 이렇게 미리 선택을 해두시고 그 다음부터는 종료를 꼭 하지 않으셔도 사용하지 않는 앱은 자동으로 초절전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겠죠. 이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에서만 제대로 설정을 해주셔도 여러분 배터리 사용량을 적어도 10%는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합쳐서 제대로만 설정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쓰시던 배터리 사용 시간을 2배는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위치 서비스인데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항상 여러분의 위치를 구글 클라우드 서버나 삼성 서버로 계속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전송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야 되니까 배터리 소모가 될 수밖에 없겠죠. 설정해서 위치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용 중에 체크가 되어 있죠. 이것은 기본값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구글 지도 36분 전에 접근을 했네요. 그 얘기는 데이터를 전송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을 꺼주시게 되면 내 위치를 전송하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배터리 소모도 없겠죠. 자, 하지만 이 위치 기능을 끄게 되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또는 사진에 내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지 않을 수 있죠. 자,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운전 중이 아니라거나 또는 사진에 위치 정보를 표시할 일이 없을 경우에는 이 위치 정보는 꺼주는 게 좋겠죠. 하지만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해서 운전을 해야 한다든지 사진을 찍을 때 위치 정보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켜두셔야 되겠죠. 상황에 맞춰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계정 및 백업인데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백업을 2가지로 하게 됩니다. 삼성 클라우드의 데이터 백업과 구글 드라이브의 데이터 백업 2가지로 백업을 하게 되죠. 어쨌든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분실을 한다거나 또는 스마트폰이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 정도는 백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2개 다 백업을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백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백업은 통화 기록, 메시지, 연락처, 캘린더, 시계, 설정, 홈화면, 애플리케이션 이 내용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백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데이터량도 소모가 되고 배터리도 소모가 되겠죠. 만약 구글 데이터 백업과 삼성 클라우드 데이터 백업 2개를 켜놓으셨을 경우에는 2군데서 전부 백업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엄청나게 소모하게 됩니다. 기본값은 2개 다 켜 있어요. 반드시 들어오셔서 둘 중에 하나는 꺼놓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삼성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백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구글 드라이브의 데이터 백업은 사진, 동영상, 기타 기기 데이터를 백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사진과 동영상도 백업을 하기 때문에 미처 백업이 되지 않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을 경우 배터리 소모량이 엄청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모드에서 또는 해외에서 사진을 많이 찍으셨어요. 자, 그 다음 국내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백업되지 않은 사진과 영상이 많기 때문에 며칠에 걸쳐서 백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왠지 스마트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 백업 때문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나에게 맞는 설정을 해 두시면 지금 쓰는 배터리 용량을 마치 2배를 쓰는 것처럼 활용할 수가 있겠죠.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 최대한 오래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전 방법은
화면 좌측 상단을 아래쪽으로 쓸어내리고 한 번 더 쓸어내리게 되면 절전 모드라고 있죠. 이 절전 모드를 켜게 되면 스마트폰 배터리를 절전 모드로 바꾸게 되는데요. 절전 모드를 터치하게 되면 바로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절전 모드를 터치하고 기다리면 좀 더 세부적인 조절을 할 수 있죠. CPU 속도를 제한하고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끄고 화면 밝기 10% 낮추고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을 일반으로 설정하고 다크 모드 켜고 화면 자동 꺼짐 시간 30초로 설정하는 거죠. 그 다음 초절전 모드를 이용하면 선택한 앱만 허용하고 모든 백그라운드 활동을 제한하는 거죠.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초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배터리 사용 시간을 좀 더 늘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전 모드고요. 화면 좌측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렸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퀵 패널의 기능들이 배터리 소모량을 늘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절전 모드뿐만이 아니고 퀵 패널에서 필요 없는 기능들은 전부 꺼주셔야 제대로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가 있는데요. 일일이 껐을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또 필요한 기능을 다 켜주셔야 되죠. 그래서 절전 모드로 들어갔다가 다시 원상복귀할 때 굉장히 귀찮습니다. 절전 모드로 들어갈 때도 또 일일이 켜야 되니까 그것도 귀찮죠. 그래서 이런 절전에 필요한 기능들을 한 번에 켜고 한 번에 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기능은 설정에 있는 루틴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루틴에 필요한 기능들 전부 등록을 해 놓으시면 한 번에 켜고 끌 수가 있겠죠.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모드 및 루틴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기본 루틴들이 있죠. 여기서 모두 추가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정합니다. 자, 그 다음 모드 이름을 지정해 주셔야겠죠. 절전 모드라고 지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컬러도 지정을 해 주시면 좋겠죠. 눈에 좀 잘 띄는 색으로 지정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콘을 지정을 하시면 더 좋겠죠. 저는 전등 모양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합니다. 자, 그 다음은 자동으로 켜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스마트폰의 특정 기능이 실행되면 자동으로 절전 모드가 실행되는 건데요. 이 절전 모드의 경우는 내가 직접 켜주면 되기 때문에 따로 자동으로 켜기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모드 기능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집중하기가 되어 있죠. 아래쪽에서 다른 동작 누릅니다. 그러면 이 모드가 켜졌을 때 어떤 동작을 실행할지 선택하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절전 모드 포함시킬게요. 자, 절전 모드 켜짐 완료합니다. 자, 그 다음 다크 모드도 켜도록 할게요. 자, 플러스 누르시고 다크 모드도 사용함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절전 모드를 켜게 되면 퀵 패널에 있는 절전 모드가 실행되고 그 다음 다크 모드도 실행되죠. 그 다음 그 외의 기능들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동작 추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켜거나 끌 동작들을 여기서 전부 설정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배터리를 최대한 오래 쓰고 싶은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연결돼 있을 경우는 모르겠지만 차량으로 이동한다든지 하게 되면 계속 그 장소에 와이파이로 연결을 하려고 하죠. 자, 이때 배터리가 많이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와이파이를 쓰는 것이 아니라면 와이파이 연결 꺼주시면 되겠죠. 자, 연결 들어가신 다음 와이파이 선택하시고요. 사용 안함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와이파이를 검색하는 데 들어가는 배터리 소모량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블루투스 당연히 사용 안함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특별히 블루투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사용 안함으로 블루투스를 꺼주도록 하세요. 자, 블루투스를 끄게 되면 연결과 연결 해제는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 NFC인데요. NFC 태그 이것도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자, NFC 태그는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이용하죠. 요즘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삼성 패스라든지 모바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 NFC를 계속 검색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NFC 태그 기능을 이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꼭 사용 안 함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데이터 네트워크 방식도 5G가 아니고 LTE 우선 모드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LTE 방식이 배터리 소모량이 더 적죠. 5G는 배터리가 많이 소모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LTE로 바꿔주는 거죠. 완료합니다. 다시 동작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경화면 들어갑니다. 다크 모드 켜면 배경화면 어둡게 표시 터치합니다. 그리고 사용으로 바꿔주세요. 완료합니다. 또 동작 추가할게요. 그 다음은 위치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이 위치는 스마트폰이 있는 위치를 계속 서버와 통신을 하면서 위치 정보를 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치 정보를 전송할 필요가 없죠. 이 위치 정보 전송에는 계속 배터리가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최대한 오래 쓰기 위해서는 위치 정보도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위치 선택하시고 위치 사용을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절전 모드를 루틴에서 선택하면 위치 정보는 전송이 되지 않죠. 자, 다시 동작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자동 동기화죠. 이것도 당연히 사용 안 함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자, 데이터 자동 동기화를 사용으로 하면 스마트폰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 있건 돼 있지 않건 지속적으로 내 데이터를 백업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계속 작동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셔야 배터리 소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완료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정도 기능만 설정을 해두셔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쓰시던 배터리량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기본 집중하기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 절전, 다크, LTE 우선, 배경화면 어둡게, 위치 정보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절전 모드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갑자기 외출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 용량이 부족합니다. 최대한 오래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설정 들어가신 다음 모드 및 루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절전 모드라고 있죠. 자, 우리가 금방 만든 거예요. 자, 절전 모드 터치합니다. 그러면 켜기 버튼이 있죠. 이 켜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기능들이 전부 실행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용하시던 배터리 사용량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켜기에서 이용을 하시다가 이제 집으로 오시게 되면 다시 끄기 버튼을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일이 우리가 퀵 패널을 열고 찾아서 끄지 않아도 간단하게 한 번에 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절전 모드를 모드 및 루틴에서 설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확실하게 배터리 용량을 줄이는 방법이니까 모드 및 루틴에 들어오셔서 절전 모드는 하나쯤은 꼭 만들어 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절전 방식이 따로 있으시다면 그것도 여기에 전부 추가를 해두시면 되겠죠. 절전 모드 들어가셔서 다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동작 터치하시게 되면 기존의 절전 방식으로 추가해놨던 기능들이 여기에 나오고요. 마이너스를 누르면 그 기능이 빠지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추가하고자 하는 기능이 있으시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신 다음 여기서 동작 추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모든 동작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필요한 동작이 있으시면 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언제든지 모드 및 루틴에 들어오셔서 절전 모드만 누르시면 바로 여러분만의 절전 모드를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꼭 설정해 두셨다가 급할 때 활용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